영화 결백은 2009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창작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에겐 계속된 개봉 연기로 인해 가장 광고를 많이 본 영화이기도 합니다. 광고 효과일까요? 없던 기대감마저 생기더라고요. 허준호, 배종옥이라는 걸출한 중견 배우를 필두로 고창석, 박철민 등 탄탄한 조연들이 뒤를 받쳐주는 영화. 그리고 브라운관에선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신혜선 배우가 드디어 첫 스크린 주연을 맡은 작품이죠. 기대와 동시에 불안감이 듭니다. 신혜선 배우는 아직까지 스크린에선 검증되지 않은 스타죠.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중견 배우들 속에서 과연 빛이 날 수 있을까? 코로나 시기에도 많은 관객들을 몰아올 티켓 파워가 있을까? 하지만 영화를 본 후의 감정은 이러한 우려가 기우였던 것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보이는 신혜선 배우의 마스크는 정말 좋았습니다. 시종일관 차갑다가 어느 순간엔 따뜻함이 있는 어떤 색이든 입힐 수 있는 도화지와 같은 마스크였어요. 연기도 안정적으로 잘 해냈다 생각합니다. 기회가 없었지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영화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배우라 생각되었습니다. 놀라운 배우와 함께한 놀라운 오프닝. 영화는 5분 만에 최고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났을 땐 글쎄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영화 제작기 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영 감독의 결백입니다. 스포일러 많습니다. 영화는 물에 빠져 익사한 누군가의 모습을 흑백으로 보이며 시작합니다. 투박할 수 있지만 강렬한 이미지, 그리고 알 수 없는 노랫소리. 뒤이어 고급 세단을 탄 추인애가 장례식장에 등장하죠. 잘 터지지 않는 휴대폰을 노루패스로 던지는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몰라도 누군가는 자신을 아는 이 지역의 시장이자 가장 큰 손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그를 반기는 중년의 남성 집단도 있습니다. 투박하면서도 은근히 추인애를 찬양하고 있는 남성들. 친구처럼 보이면서도 맹목적인 지지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대화에서 도지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영화적 설정과 막걸리 맛이 이상하지 않냐는 복선을 남기고 추인애는 조문을 하기 위해 분향소로 향하죠. 그리고 그곳엔 영화의 미스테리한 여성, 죽은 남성의 아내인 화자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이러한 상황을 한 호흡도 놓치지 않고 롱테이크로 담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인물을 따라가는 게 아닌 약속된 정보와 상황을 정확히 담고 있으며 이 직후에 발생한 난리통은 지루할 수도 있는 롱테이크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죠. 하나둘씩 쓰러지는 장례식장의 사람들. 자폐아로 보이는 상주 정수는 그들의 틀니로 캐스터네츠를 치고 구역질을 하는 추인애와 함께 타이틀이 떠오르죠. 영화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좋은 시퀀스였습니다. 주조연의 호흡을 넘어 카메라와의 호흡도 눈에 띄는 이 시퀀스는 많은 관객에게 이러한 생각을 전달하게 되죠. 됐다. 바로 이 영화야. 주인공 정희는 법정 시퀀스를 통해 뒤이어 등장하게 됩니다. 어느 영화와 같이 조금은 불리해 보이는 상황. 상대 변호사의 사악한 미소에도 그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침착하면서도 냉혈한 그녀. 정희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 전문성으로 압박하여 재판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유명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라는 정보를 확실히 제공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녀에 대한 매력과 기대감이 생깁니다. 양아치는 걸러서 받으라는 그녀의 말을 통해 주인공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정의와 양심도 확보된 상태죠. 시작 단계의 캐릭터 메이킹은 잘 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를 움직일 동기도 혈연이라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죠. 하지만 중반부부턴 이러한 설정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범죄자로 몰린 엄마와 그녀의 결백을 밝히는 딸. 고향에서의 도입부는 그럴듯하지만 사건의 정보를 얻는 과정이 지나치게 자기적이에요. 필요한 상황마다 단편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해 정보를 주고 뒷걸음치다 액자를 밟으니 비밀스러운 사진이 있고 장롱을 뒤지니 결정적 증거인 휴대폰이 있고 악역의 하수인이 말실수로 진실을 실토하죠. 영화에선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성은 필요하죠. 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과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서도 이러한 자기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약점이 될 것 같더군요. 그리고 양순경의 존재도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결국 사건을 파헤치는 그 어려운 과정은
주인공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녀의 조력자인 양순경이 그 역할의 많은 부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라는 설정이 눈에 띄지 않아요. 분명 유능하다는 설정을 부여받았는데 중반부터 발생하는 위기엔 대부분을 양순경을 불러 해결합니다. 심지어 양순경이란 캐릭터는 자신만의 정체성이나 능동성이 없는 정인이 말하면 뭐든지 도와주는 도구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마더의 진구와 같은 포지션이지만 그 캐릭성의 차이가 너무 크더군요. 사실 위와 같은 부분은 아쉬움이지 영화를 재미없다라고 판단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인이 한 손엔 자기성, 한 손엔 양순경을 들고 휘두르지만 어떻게든 이야기는 진행이 돼요. 그리고 영화의 스릴과 미스터리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 영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반전과 그 진실을 관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다 생각합니다. 같이 본 친구도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갈리더라고요. 일단 제 생각은 반전이 너무 거대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추인애가 금맥이 있다는 거짓 소문을 내서 그걸 개발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화자의 남편인 임춘우는 암암리에 살해당하고 화자는 그 충격에 투신하게 되는데 우연히 그녀의 남편을 죽인 원수가 발견하게 되고 화자의 임신을 알고 있던 그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자신과 결혼하자 했고 그러다 보니 임춘우가 사실 주인공의 진짜 아빠였다는 정보가 드러나고 결국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화자는 분노해서 원수인 현 남편과 그 집단을 독살한 거다라는 내용이죠. 하나의 작은 틈으로도 서사를 엎을 수 있는 게 반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전이 너무나 거대합니다. 거대하다 보니 많은 플래시백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플래시백의 나열은 영화의 긴장감을 더해합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정보는 올드함과 현실성의 저하로 다가왔습니다. 결백의 주된 이야기는 누명을 썼다고 판단되는 엄마의 진실을 밝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보면 94년작 돌로레스 클레이번의 이야기고 한국의 마더와도 유사한 플롯입니다. 그 영화의 반전들은 작은 요소지만 앞서 전개된 이야기 전체의 맥을 바꾸는 쾌감이 있어요. 하지만 결백의 반전은 반전 자체가 가져야 될 쾌감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반전이 아닌 그저 진행되는 이야기 중 하나로 느껴지죠. 결국 반전이 왜 이렇게 거대한가에 대한 의문은 사실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전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요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건의 전말이자 모녀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요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죠. 쾌감을 뺏으면서까지 확장시킨 반전은 과연 효과적이었나라고 생각하면 동의하긴 힘듭니다. 반전을 희생시키고 만들어낸 게 신파이기 때문이죠. 신파 그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파가 필요한 순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신파를 발생시키는 방법 중 어느 것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건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에 걸린 엄마, 그리고 그 엄마를 미워하던 딸. 신파극이 유행하던 한국 영화 시장에 수십 번 등장한 패턴이죠. 누군가에게 먹히는 요소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치트키인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안전지향적인 방식은 누군가에겐 지루함과 거부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프닝 시퀀스, 접견실 시퀀스 등 완성도 높은 씬들이 분명 존재하고 배우들의 호연이 눈에 보입니다. 조연인 홍경 배우의 연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힘을 준 부분에선 분명 힘이 느껴졌어요. 예고편에서 이미 봤던 장면들인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초중반까지 잘 쌓아올린 스릴이 신파에 휩쓸려 무너지지 않았다면 더 좋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제작 기초의 결백 적정가는 8,000원입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